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뉴스가 나와 그렇다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기에 이번 주 증시는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급등한 기술주마저 대부분의 RSI가 70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충격에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과 무디스의 악재까지 겹쳐 그나마 상승을 했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마지막으로 견제했던 신용 등급을 잃어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 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생각이 들며 특별히 무디스는 증가하는 적자라든지 이자 비용을 회복 불가능 요건들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4주 연속 상승세를 탔지만 이러한 소식에 장외에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승을 한 게 아닌 모멘텀 즉 로보택시와 머스크 이슈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에 실제로 이러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역시 꽤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엔비디아는 중동 국가들과의 블랙의 칩 수주로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단번에 72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무디스는 장 마감 직후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기에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가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장외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며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미국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 월가 애널리스트조차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을 분명하다고 의견까지 모으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여파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부채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국채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 국채시장이 다시 흔들리게 된다면 증시 역시 일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에는 무디스와 S&P 그리고 피치라는 세 가지 신용평가사가 있고 맨 상단의 프라임은 전부 트리플 A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는 하이 그레이드로 프라임에서 한 단계가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피치와 S&P가 하이 그레이드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고 각각 2023년도와 2011년도에 한 단계씩 내려 결국 이번에는 무디스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러한 등급이 낮춰지면서 미국은 마지막으로 트리플 A를 상실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번 한 단계 조정은 수십 년 동안 무디스의 최고 신용 등급을 유지한 미국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무디스는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이 증가하면서 현재 동일 동급대의 다른 국가들보다 실질적으로 높아진 점이 이번 결정의 원인이라 밝혔기에 연속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연간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의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의 재정 제한 하에서도 의무적 지출과 적자의 단연간 실질적 감소를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연방 적자는 2024년 GDP의 6.4%에서 2035년에는 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같은 기간 부채는 GDP의 134%까지 상승할 전망이라 이러한 이자 지급은 2035년까지 연방 수입의 최대 30%를 차지할 수 있어 이는 2021년 수준의 3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무디스는 이번 하향 조정이 미국 기관이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신뢰 감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기에 결국 미국의 경제의 규모와 회복력 그리고 역동성과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역할은 탁월한 신용 강점을 유지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자의 수요로 급격한 자금 조달 스트레스의 위험은 낮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쇼스치든 일단 이익 차이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생겼다고 생각이 들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큰 하락의 폭은 없을 것이라 만약 주가가 크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다시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2011년 8월에는 S&P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피치사가 다운그레이드를 했기에 그렇다면 이럴 때 기관들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내용을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S&P가 다운그레이드를 줬을 땐 2021년 8월부터 11월 4일 때라 이러한 기간대 하락폭은 총 3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증시는 약 12% 가까이 떨어져 그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러한 시기 때는 유럽의 부채 위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다 이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다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줘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금은 내려가는 쌍봉의 모습까지 보여줬던 터라 단기간에 S&P 500은 12%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후 피치사가 다운그레이드를 줬을 때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라 한 2개월 동안 S&P 500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때 하락한 폭은 약 8%에 달해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 2021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봐서 이번 하락은 아무리 많아봐야 10% 정도,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해도 15%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여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에 이전에도 2번이나 나왔던 상황이라 이 말은 즉슨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에 맞게끔 증시도 하락세를 보여줘. 비록 이러한 충격은 단 하루에만 끝나진 않을 순 있지만 일단 2개의 신용평가사가 다 하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큰 하락폭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P가 옛날에 먼저 한번 다운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 피치도 다운그레이드를 했기에 월요일장에는 한번 출렁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이러한 것은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악재가 옛날에 나왔던 악재들이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충격으로 그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그동안 큰 폭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기에 70일까지 올랐고 여기서 4포인트만 더 오르게 된다면 증시는 극도의 탐욕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어 이러한 무디스의 행동은 다시 증시를 안정적으로 바꾸며 단기 과열을 충분히 시키며 다시 한번 증시를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아시다시피 한 달 전만 해도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가 무려 3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간 때 충분히 좋은 주식들을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상황은 전혀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주식을 내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주식들을 모아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만약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 이러한 말은 즉 지금 좋은 주식들을 다 팔고 떠날 때는 아니라 현재 모습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꾸준히 보고 증시가 얼만큼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10%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의 결론은 무디스의 신용은 단기 악재고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만약에 충격이 왔을 때 전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좋은 주식들을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지난 2011년 S&P가 등급을 낮췄을 때 3개월 그리고 2023년 피치가 등급을 낮췄을 때 2개월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이러한 기간 다시 좋은 매수의 찬스를 발휘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